소련 미그기의 등장. 북한의 우는 소리에 소련은 공군 지원을 더욱 늘렸다. 그러자 절대적 우위에 있던 미국의 제공권이 점차 위협을 받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당시 소련의 전투기는 성능 면에서 미국의 전투기들보다 우세했다. 군사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당시 소련의 전투기는 미군의 전투기보다 훨씬 막강했다. 그래서 미군은 오랫동안 낮에는 폭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국은 최고 성능을 가진 F-86을 동원했지만 소련의 미그-15기를 당해낼 수 없었다. 우리는 세이버가 미그기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배워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F-86 세이버의 사진이다. 미군은 당혹스러웠다. 핵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침투용 핵무기라는 전술 핵무기가 새롭게 만들어지던 때였다. 침투용 핵무기란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과는 달리 특정 목표물에 정확히 접근하여 벙커나 방호벽을 뚫고 들어가 터지는 핵무기를 말했다. 포병용 전술 핵무기 발사 실험의 사진이다. 공중폭격의 물량전보다 오히려 이게 더 경제적이기는 하지. 게다가 52년 11월 미국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한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한 터였다. 52년 11월 비키니섬 수소폭탄 실험의 사진이다. 때문에 원자폭탄을 가지고 공산 측에 충분히 으름장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전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경제적일 수 있는 신무기를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그 신무기란 바로 세균 폭탄이었다. 세균전. 세균전의 징후. 1952년 초부터 북한에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 미군 비행기가 출현한 지역에서는 난데없이 곤충들이 떼지어 다니더니 곧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한겨울에 웬 장티푸스? 곤충들을 채집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은 여러 질병에 감염되어 있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세균전인가? 북한은 피해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공개하였고 미군이 세균전을 벌이고 있다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미제는 극악무도한 세균전을 당장 중단하라. 여기에 소련과 중국도 미국을 강력히 비방하고 나섰다. 미국이 천연두, 장티푸스, 나병 등의 세균을 북한과 만주 지역에 살포하고 있다. 한겨울에 파리 벼룩이 웬 말? 하지만 미국은 들은 척도 안 했다. 52년 봄이 되자 북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산에서 바다 쪼개가 들어있는 진뭉치가 발견되었는데 이 조개는 북한에서는 나오지 않는 조개였다. 게다가 이 조개를 먹은 주민들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이튿날 사망하는 것이 아닌가. 조사한 결과 조개는 콜레라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쥐떼가 출몰하더니 패스트가 온 마을을 휩쓸었다. 곧 주민 50명이 발병하였고 이 중에 36명이 사망했다. 세균에 감염된 북한 주민의 사진이다. 인근에서는 패스트에 감염된 벼룩들이 수만 마리씩 떼지어 다니는 것도 발견됐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패스트가 발생한 것은 5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누가 봐도 수상했다. 당장 세균전을 중단하라. 이번에는 미국도 응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세계보건기구에 조사해달라고 해보라는. 하지만 공산 측은 거부했다. 세계보건기구라니
거긴 어차피 유엔의 하부기구 아닌가. 애초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곳임. 국제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 결국 1952년 노르웨이에서 열렸던 세계평화회의에서 한국전쟁의 세균전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졌고, 이곳에서 국제과학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생물학자 7명을 초빙했다. 이들은 52년 7월부터 2달 동안 북한과 만주 일대 현장을 조사했는데, 현지에서 주민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증거물을 수집하고 중공군에게 잡힌 미군 포로들을 취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이들은 곧 결과를 발표했다. 오염지대에서 발견된 오염생물들은 대부분 지역 토산이 아니거나 아직 발생 시기가 안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수상하다. 또 미군은 수원지를 오염시켜 콜레라를 퍼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에 참가했던 영국 학자 조셉 리덤은 이렇게 말했다. 미군이 세균전을 수행했다는 것에 나는 97% 확신한다.